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추모의 재테크 시즌 1, 시즌 2, 시즌 3 총 120회 마지막 종착역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면 부산진역에 도착했습니다. 20회. 저번에 59회 시간에는 우리가 세법 개정안 2019년 세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새 테크에 대해서 새 판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판을 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해서 대지 때의 강부자 부자, 이 부자는 쓰지 말자 그랬어요. 안 팔리고 안 오르니까 강부자 부자의 부동산에 대한 새 판은 어떻게 짤까? 이겁니다. 새 판 짜기. 시즌 1에서는 대한민국 부동산 새 판 짜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했었고요. 또 시즌 2에서도 여러 가지 타이틀로 가지고 했습니다. 또 제가 이 방송국에서 또 계속 진행을 할지 또 다른 타이틀로 진행을 할지 또 다른 방송국에서 이런 세테크 또 세금 문제를 다룰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긴 여정이 왔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너무 세법이 많이 바뀌고 그 정대책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방송도 많았고 세미나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애국 나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한 2, 3주 동안 이렇게 애국도 좀 들여다보고 제가 이게 동남아 시장이랄지 세계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돌아다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도 좀 갖고 아무튼 그동안에 시청자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저 제주도에서부터 특히 제주도의 어느 할머님 지금 이 시간에는 빨래 놀러 가지 마세요부터 또 울릉도의 시청자분은 둘레길이 뚫렸기 때문에 배 타고 아직도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어느 시간이 난다면 정말 봄에는 울릉도에 가서 또 우리 대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대구에서 또 대전도 많이 전화가 오고 근데 대전 같은 데서 이런 녹화를 돌아다니면서 한번 세미나도 해보고 싶고 그래요. 거기에 저는 이런 단어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맛있고 이게 맛있는 음식이죠. 이제 맛있고 멋있는 곳. 이트와 이트를 동시에 맛있고 멋있고 그런 곳에 가서 세미나를 또 세법에 대해서 이 수도권의 분들은 전철 타고 많이 들어오시니까 그런데 지방에 가서 한번 강의를 과거에는 제가 그 포철에 수업을 할 때는 포항 가서도 많이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잘 안 갑니다만은 제가 저번 시간에 이 마지막 회에는 제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진행할 때는 벌써 10년 전이네요. 모든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한테만 물어보잖아요. 세법은 어떻게 됩니까?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이런 건데 이번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는 것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부동산 재테크의 모든 것에서. 그 첫 번째는 시청자 여러분, 당신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입니다. 이게 프로빈스 개념으로 전라도 경상도라는 개념이 아니고 어디에 사시는 건가? 지금 약 우리가 70년 역사 또 더 축약한다면 한 50년 동안에 수많은 한 50개의 신도시가 생겨났습니다. 1기 신도시에 사시나요? 2기 신도시에 사십니까? 3기 신도시에 살 예정입니까? 신도시에서부터 또 경제 자유구역이 많았잖아요. 부산, 명지지구, 송도, 청라 이런 경제 자유구역에 사십니까? 또 우리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었던 그 기업도시 6개의 기업도시가 있죠. 이제 제가 다 가봤습니다. 원주, 무주 이래서 기업도시, 해남, 무주, 태안, 충주, 원주 이런 기업도시에 살고 계십니까? 어디에 사는 걸 묻는 겁니다. 경상도냐 경기도냐가 아니고
두 번째는 행복한 행복도시, 복합도시, 세종시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올랐고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우리가 규제 지역 내에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 세 개가 탁 트리플로 묶여 있는 세종시 행복 복합도시 행복하십니까? 또 뭐 우리 도 같은 걸 이전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게 작은 지방의 신도시가 있거든요. 뭐 경상북도 도청을 옮긴다, 뭐 옮긴다 할 때 그런 신도청에 사십니까? 묻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었던 게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 수도권을 분권화하기 위해서 뭐 한국전력은 나주로 가고 원전은 관광청이 가고 뭐 저 진주 얼마 전에 진주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는 제가 다 가봤어요. 근데 뭐 LH가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10개나 되는 행복한 혁신도시에 사십니까?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도시가 있죠. 일반 우리 민간 디벨로퍼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신도시에 사십니까? 이겁니다. 아니면 서울이든 우리 수도권이든 재개발, 재건축이 된 곳에 살고 싶거나 살 예정이거나 거기에 입주권을 사놓으신 거나 로또 분양권에 당첨돼서 행복한 입주 날짜만 기다리십니까?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우리가 1000개 현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살고 있으십니까? 이랬습니다. 또 더 서울적으로 와서는 서울시의 28개 시와 3개의 군으로 이루어진 경기도의 이성도시에 사십니까? 약 28개의 의정부, 광명시, 수원시, 고양시 이런 신도시에 살고 계십니까? 저 여주에 사십니까? 이천에 사십니까? 이런 시에 사십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수도권 이성도시를 말하는 거죠. 또 아직도 물이 나오고 이 겨울철에 아직도 문풍지를 바르고 또 지하실에 살 수도 있고 연탄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계십니까? 뭐 단독주택의 지역에 살고 계십니까? 이런 겁니다. 아니면 나는 자연인처럼 귀농해서 이문열이가 말하는 것처럼 그대는 다시는 고향에 못 가리. 그래 나는 고향에 왔다. 유턴했다, 재유턴했다, 아이턴했다. 이런 일본 애들 말처럼 그런 고향에 내려가서 멀티 해비테이션도 있을 수 있고 제주도에 한 해살이, 한 달살이를 즐기십니까? 그래서 그걸 일단 물어보고 왔습니다. 저는 상담을 할 때 꼭 이걸 묻습니다. 이렇게 딱 그 문제지처럼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어디에 당신은 사십니까? 어디에 살 것입니까? 어디에 살고 싶습니까? 이걸 묻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묻고 싶은 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당신, 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무엇입니까? 나는 altogether nothing, 무주택이다. 자발적 세입자다. 아니면 나는 정말 아파트도 그렇게 가고 싶은데 돈이 많이 없어서 약간 열악한 환경에 물론 고급 아트형 빌라도 있고 고급형도 있지만 아직 그런 아파트를 가지 못한 약간은 열악한 상태에서 언젠가는 옮겨야 되겠다. 돈이 많이 벌어서 그런 곳에 사십니까? 해서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게 부동산의 세테크 재테크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임야만 잔뜩 가지고 있다. 아니다. 나는 농전단만 목장용지랄지 가수원이랄지 농지만 논전단만 많이 보유하고 있다. 나는 수익형 부동산을 해서 오피스텔만 많이 보유하겠다. 아니야, 나는 오피스만 보유하고 있다. 나는 상가를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부동산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만 갖출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재테크가 달라지고 갈아타기, 옥석 가리기 이런 것이 틀려지고 특히 재테크 면에서는 무엇을 종합적으로 한 가족이 가지고 있으면서 증여는 어떻게 상속은 어떻게 상속세 부분을 자녀가 가문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기분 좋게 나눠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거에서부터 묻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묻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은 세금 지수와 재테크 주식 지수 세금 지수는 문제를 10개 내서 2개를 맞출 수 있으니까 1세대 1주택 개념은 아시나요? 무조건 증여해가지고
증여의 감정 평가되지 않는 증여가액 평가로 했다가 다음에 혹시 양도세를 낼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나. 지금 제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랄지 이런 얘기를 어느 정도는 알아듣습니까? 농지에 관한 그 세금을 세테크를 전략을 짜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이랄지 이런 대체주택이랄지 수없이 수많은 시간을 120 강좌 중에 한 번이라도 빠지지 않았던 이 세테크 플랜에 대해서 세금 지식, 세법 지식, 세금의 지식에 대해서 자기는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재테크 지수, 나는 청약 관련에 대한 것은 바삭하다. 나는 재건축에 대한 것은 아주 박사급이다. 100점짜리도 있을 거고 90점짜리도 있지만 내 비즈니스가 바빠서 내 브릿지 작업을 지금 일 나가기도 바쁜데 난 그거 잘 모르겠다. 그래서 세금 지수와 부동산 재테크 지수가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가구소득당 지금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 집을 하나 마련하려고 빚이 은행의 모기지 은행 빚이 빚의 속도로 늘어서 빚의 속도로 빚을 갚고 싶은데 빚이 빚의 속도로 늘어나더라. 그래서 PIR 우리가 가구당 소득 대비에 대해서 집값 지수인데 서울이 우리가 한 가구가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 11배 지수다더라. 그러면 이 말은 나의 몸에 맞는 빚을 다 청산한다면 얼마나 내 재산이 될까? 그다음에 나는 가다한 1인당 가족수로 따졌을 때 1인당 4천만 원, 4인 가족이면 2억 정도의 빚을 지고 나는 방이 3칸인데 2억의 빚을 졌기 때문에 화장실하고 부엌하고 작은 방은 은행 소유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10억짜리 집인데 8억에 줬다. 5억짜리 집인데 3억 5천에 전세 끼고 내가 취득세 등록세까지 합해서 내 집은 2억밖에 없고 세입자 말은 잘 안 쓴다 그랬습니다. 임차인 집이 3분의 2다. 나는 작은 방만 소유권이 있다. 문서만 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제가 정대책을 32년간 이 현장에 있으면서 수많은 정대책, 주택 공급에 대한 시행 규칙이 140회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정책 대책이 100번, 150번 이상 정책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랬을 때 당신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부동산은 과학인가 심리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주식에서도 우리 기술적 분석에 심리가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작성하고 어디가 많이 오르고 어디가 하고 정부에서 하는 것이 그거죠. 투기 가열지구는 130%가 어떻고 전국의 물가 상승률이 어떻고 5대1 경쟁률이 있고 이런 데이터적인 과학적인 분석도 좋지만 저는 심리적인 면에 더 방점을 줍니다. 집을 안 사면 불안하고 전세를 살자니 불안하고 집값을 나 사지 못해서 남들은 20% 30% 어떤 것은 로또 복권을 맞아서 더블이 올랐다는데 불안하고 우울증 오고 이래서 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과학보다는 비논리적인 비중이 더 크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당신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부동산은 과학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심리라고 생각하는가에 묻습니다. 이 말은 부동산으로 인해서 웃고 울고 절망하고 또 어떨 때는 당첨이 돼서 집값이 많이 올라서 환희를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은 노후가 안녕하신가? 88만 명이 졸업을 하고 은퇴를 하고 리타이어를 하고 BB세대가 특히 2020년이면 이제 30만씩 쏟아집니다. 이 일은 더 하고 싶습니다. 난 72세까지는 일을 하고 싶은데 노후의 인컴 소득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서 액티브 소득 대비 그래도 50%는 나옵니까? 노후의 인컴 소득이 안녕하신가를 묻습니다.
월수입이 얼마냐고 묻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은퇴를 하는 거기 때문에. 7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상속 증여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것이 있는가? 입니다. 1번, 나는 10억, 14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죽어서 배우자 공제, 일반 공제 빼고 나면 상속세 낼 일도 없고, 나 상속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 나도 종부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 내년에 4만 6천 명에서 5만 명이 종부세를 더 낸다. 새로 낸다는데 나 그 속에 5만 명 중에 나 한번 끼워줘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특히 사전 증여에 대해서, 배우자 증여에 대해서 특히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기본 재산이 30억이 넘으신 분들은 세테크 플래닝을 빠를수록 좋고, 빠를수록 세테크, 재테크를, 특히 세테크를 한다면 남보다 다른 끝이, 시작이 다른 끝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집값이 불안해서 사고 싶습니까? 팔고 싶습니까? 이사 계획은 있나요? 이런 건데요. 자, 이 집을 바꿔볼 생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노후주택, 불량주택이 500만 원을 넘는다더라. 나 새집 정말 가고 싶다. 새집 증후군이 있어도 새집을 갖고 싶은 증후군에 걸리고 싶다. 내가 말했습니다. 서울의 집시 약 170만 채 중에서 4년 이내에 지어진 집이 15만 채고, 서울은 5만 5천 정도의 채 정도의 집이 있어야 되는데 공급이 별로 없어서 나는 집값이 저렇게 뛰니까 이사 계획은 있으나 꿈으로 끝난다. 기네스북에 올릴 만큼 가장 집에 대한 열망을, 내 집 마련 꿈을 가장 오래 꾸는 사람 중에, 한 민족 중에 내가 대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집을, 이사 계획을 바꿔볼 계획을, 동네를 바꿔보고, 입지를 바꿔보고, 로케이션을 바꿔보고, 아니야, 나는 은퇴해서 내 죽을 때는 시골로 귀향할 거야. 이것도 이사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줄여볼까? 이것도 하나의 계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입니다. 주택 청약. 장롱성에 들어가 있는 2,500만. 우리가 5천만 국민 중에서 2분의 1이 주택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데 2,500만 개의 통장을 한번 써먹을 계획이라도 세우고 있고, 바뀐 주택 시행 보험국 규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신혼부부에 대한 행복타운. 누구는 행복타운을 가느냐. 누구는 장기 임대를 가느냐. 누구는 부분 일배, 5년 임대. 이런 임대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이런 겁니다. 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제가 이거 할 때 귀찮아서도 못 넣는 분, 난 돈이 없어서 못 넣는다. 나는 아파트 투유를 어떻게 들어갈지 해서 못한다. 옛날에는 국민은행 가면 해주더니 이제는 전부 다 아파트 투유에 가서 해라니까 내가 인터넷을 못한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연한 재테크와 발품 없는 이런 발견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연이란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발품, 공부. 요새는 얼마나 좋습니까? 안방 세미나라 그랬습니다. 안방에 소파에 앉아서, 여름에는 수박 먹으면서 얼음물 드셔가지고, 겨울에는 추우시니까 안방에서 볼 수 있는 세미나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신합니다. 이 120회만 자신 있게 기회 있을 때마다 핸드폰으로 보십시오. 핸드폰으로. 그랬을 때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250만 개의 청약통장을 써먹을 계획이 있는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청약통장 사용지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신은 꼭 서울에 살고 싶습니까? 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꼭 서울에,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싶습니까? 서울은 집값이 얼마 되느냐? 제가 싱가포르도 제가 52개국 정도를 가봤습니다. 작년에 바빠서 많이 못 나간 거예요. 1년에 많은 나라를 가는데 서울의 집값이 어느 정도 될까요?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중위권 소득으로 전 가족이 벌어들인 것하고 집값, 주택값하고 이렇게 봤을 때 서울이 요 위에 있는 나라는 물론 통계 자료를 할 때 똑같은 잣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중국 같은 데는 전 저층에서 고위군에서 저위군까지 소득을 다 합한 평균으로 나누지만 베이징이 집값이 비싸다더라. 시드니가 비싸다더라. 제일 비싼 데는 홍콩이라더라. 아까 도쿄, 그다음에 상하이. 이런데
우리가 서울이 5위 정도 있는데 이 뒤로도 많습니다. 이 뒤로. 바로 밑에 LA보다 비쌉니다. 뉴욕보다 비쌉니다. 도쿄보다 비쌉니다. 이렇게 비싼 가족 소득은 뻔한데 내 소득은 올라봤자 1,000만 원 올랐는데 집값은 2억 정도가 더 비싸진 현실에 살고 있는 서울에서 꼭 살 이유가 있으니까 꼭 살고 싶습니까? 이래요. 과거에는 공기 따라 물 따라 시골로 간다는 핑계가 좋았습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제주도, 울릉도, 경상북도, 저 봉화, 서울의 종로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가 산 좋고 물 좋고 깨끗하고 좋겠지만은 서울에 살고 싶습니까를 묻습니다.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더블린, 도쿄, 영국보다 더 비싼 서울에서 스트레스 받고 100만 불, 200만 불을 집 한 채에 외국인들이 깜짝 놀란다 그랬죠. 그곳에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만 묻겠습니다. 속상할 수도 있으니까요. 대한민국 재테크의 모든 것 120회 마지막 종강입니다. 미리 빨래로 가실 분들이 있어서 그동안에 즐거웠고 고맙다는 인사를 중간에 드립니다. 왜? 바빠서 갈 수도 있으시니까 다른 채널에서 뵙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재테크 시작합니다. 아까 두 번째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무엇을 가지고 싶으신가? 2019년 황금 돼지 때는 무엇을 가지고 싶고 무엇을 버리고 싶고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무엇을 샀으면 좋겠고 무엇이 좀 팔려서 이걸 좀 없었으면 좋겠다. 뭐가 있을까요? 분양권이 있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입주권. 지금 이미 관리처분이 떨어졌거나 멸실이 돼서 가지고 있는 것. 이미 이제 철거를 앞두고 있는 것. 관리처분을 앞두고 사업세 인가를 받았거나 조합이 설립돼서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 상업용 부동산, 상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섹션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고가의 고시원, 노인복지시설, 준주택 이런 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업용, 패시브 인컴용, 수익형 쪽 부동산, 토지, 그린벨트, 농지, 목장지, 논전답, 잡종지 28개의 지목으로 이루어진 토지 가지고 계실 수 있고 가지고 싶고 부동산의 재테크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많이 벌면 많이 남으면 세금 내야 된다. 두 번째, 재테크 전략을 잘못 세우면 무조건 세금은 더 낸다. 국세청에서 알아서 깎아주는 것은 이론도 없다. 재테크 이거 하나의 부자 되는 것은 기술에 속한다. 너무 얕봤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가운데가 들어가 있는 것이 내 빚은 우리가 저는 회계학도기 때문에 이 분계를 합니다. 분계. 대변계 차변으로 나눠서 내 부채와 내 자본과 이런 것을 딱 해가지고 정말로 내가 그레이트 크래시 일본처럼 부동산이 아파트가 몰락하고 부분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장이 혼란스러웠고 청년 인구가 줄고 생산성 인구가 줄고 앞으로 국방은 누가 지켜 앞으로 대학은 2년 후면은 10만 명이 모집 정원을 못 채운다면서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혹시 그레이트 크레이스 대폭락이 온다면 내가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대변과 차변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또 하나가 있네요. 제가 항상 주장했던 어번 인필 하우징, 어번 인프라. 신축입니다. 신축. 저 지리산 꼴차게 자연이 짓고 있는 집도 신축이요. 앞으로 10개 역세권이 있는데 다중주택, 조그마한 상가를 땅을 싸게 사서 짓는 것도 신축이고 단독을 부수고 도시형 생활주택, 다주택, 다세대를 짓는 것도 신축입니다.
또 앞으로 3기 신도시 내에서 여러 가지 수분양권이랄지 대토, 그 다음에 이주에다 택지 이런 것을 또 분양받아서 겸용주택, 겸용상가를 짓는 것도 신축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산성 부동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메리트가 있고 디메리트가 있으니 몰라서 그렇지 이거 잘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 속에 여러 가지가 숨어 있다 그랬습니다. 리스크, 또 환희의 기쁨도 있죠.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의 다입니다. 자,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아유, 여러 가지가 주식이든 직구시대고 부동산이든 해외 쪽에 눈을 돌려봐야겠다. 해외 부동산. 나는 부동산에 붙자고는 사주팔자에 안 맞으니까 이 부동산에 나는 왜 샀다만 내리냐, 나는 또 안 팔리냐, 왜 나는 샀다만 짝퉁만 사고 재테크가 아니고 항상 나는 사면 왜 그 머리에서 이렇게 화제가 나는 이런 재테크만 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재테크 한다고 블록체인 사보고 재테크 한다고 다단계 했는데 왜 시드머니가 양벌석에 묻어두었던 시드머니까지 다 날아가 버렸다. 돈 없어도 이제 기원에 5,000원짜리 기원도 못 간다. 재테크 잘못하다 재테크 돼 버렸다. 상가 사서 노후가 알력하게 된다. 700만 원 나온 줄 알았더니 관리비만 70만 원씩은 물어주고 있다. 뭔가는 갭투자를 했는데 세입자가 시도 때도 없이 새벽이고 뭐고 새 아파트로 이사 가야 되는데 왜 방 안 빼주냐고 채권자하고 채무자 형태에서 내가 채무자가 돼서 하루에 체중이 2kg씩 주는 것 같다. 요새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가 말했던 2년간에 말했던 부동산의 재테크고 32년간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장을 지켜봤던 장본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9년 황금 돼지띠라는데 버리지도 못하고 잡자니 무섭고 지금 또 사자니 가슴 떨리고 꼭지에 산 거 아닌가. 재테크를 안 하자니 비비세대로서 품위유지비를 이미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비그너스 도전을 해보고 싶다. 뭔가는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 중에서도 그래도 부동산이 문서 잡는 게 최고라는데 어떤 문서를 잡아야 될까? 2019년 총 120회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리스크, 여기에 숨어있는 메리트, 이건 조심하십시오. 요새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다. 이 광고는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광고는 과장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영업 없는 광고가 아니라 영업적인 광고입니다. 진실이란 건 이만큼도 없습니다. 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말했습니다. 아직도 부동산입니다 하고 나를 아껴주세요. 저 희소성 있는 부동산을 사자니 너무 비싸고 힘이 든다. 갖고자 하는 것은 힘들고 팔고자 하는 것은 안 팔린다. 제가 120분 동안에 많이 한 것 중에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지만 광고 빼고 52분 동안에 120회를 주구장창 2년 8개월 동안 제가 한 얘기가 2011년으로 들어가면 2010년경에부터 방송할 때까지 하면은 총 500회는 될 겁니다. 제가 했던 얘기가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는 모든 사람이 주치라고 할 수도 있고 전문가라고 합니다. 저 역시 자만하고 겸손하지 못합니다. 제가 32년 동안에 밥만 먹고 이거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부동산에 주치의가 될 수 있습니까? 세택스 플래닝 짜는데 주치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느 서울대학교 병원의 모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겸손하다. 내가 심장수술을 1000번 열었을 때 무섭고 더 겸손해지고 가슴 떨리더라. 선무당이 사람 잡는 시절에는 못 모르고 수술했다. 이 말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30년, 32년을 이 현장에 꾸준히 일기 신도시에서부터 뭘 안 달아보고 어느 곳을 안 가봤겠습니까? 저는 전문의가 아닙니다. 저는 세법을 잘 모릅니다. 저는 그 흔한 종합병원의 부동산 주치의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트렌드 쉽게 바뀝니다. 세계가 항상 부동산 시장이 너무너무 변곡점이 심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이 오를 때 이렇게 해서 경착륙, 영착륙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뚝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경착륙, 영착륙, 계단식 하방성
변곡점이 변화가 너무너무 빠른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5G 시대라 그러지만 과거에는 스마트폰이 나오지 않고 진짜 우리 흔히 말하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이장에게 물어 돼지고기 한 건 사가고 바카스 2병 사가서 보고 또 보고 가서 보고 재개발 현장에 가서 보고 또 보고 그 당시는 중개사무소보다 우리 중개인 사무실 공인중개사보다는 중개인 사무실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빌고 정보 얻고 이 시절이 그립습니다. 지금은 정보의 비대칭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속에 다 있습니다. 주식도 다 있고 채권도 다 있고 FX도 다 들어있고 부동산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는 국토 이용에 계획하고 이용에 관한 법률을 도시개발법을 주택법을 건축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핸드폰 안에 다 있습니다.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구청에 가서 기다리면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정보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옥석을 가리는 제가 항상 잘 쓰는 언어가 항상 뭐가 열려 있느냐. 정보는 열려 있지만 adverse selection 역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 기회는 더 많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많은 단어를 아는 척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백리도율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모 증권회사는 그런 말을 썼더군요. 3,000개의 주식 중에 2개만 나의 재테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모 보험회사는 나는 지금 당장 목돈도 필요하지만 긴 돈도 필요하다. 시청자 여러분, 재테크를 하는 이유가 재테크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나는 목돈도 필요해. 아직 2 녀석이 캥거루족이 애들이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나도 일을 좀 더 하고 싶은데 모아놓은 돈이 없어. 그러니 노후를 위해서 긴 돈도 없고 목돈도 없다. 베이머 부모에게 그래서 720만 베이머 부모에게 고했던 겁니다. 다시 희망적인 메시지로 갑니다. 아직도 30만 세대에 30만 가구에 30만 호에 3기, 4기, 5기에 8년에서 10년에 걸쳐서 수도권에 새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전체의 비닐하우스 공장을 부수고 때론 그린벨트를 풀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가 대표적으로 은평 뉴타운, 판교, 분당 1기, 2기 신소지들이 도시개발법입니다. 토지를 수용당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에서 매도 청구권을 당하고 나는 하기 싫은데 지금도 3기 신도시는 이 칼바람 속에서도 5가지 원칙을 들여서 우리 마을에 3기 신도시를 만들어 주지 마십시오. 1번 재테크 강의하는 겁니다. 3기 신도시랄지 앞으로 4기 신도시 올 6월이면 또 2차 3기 신도시를 발표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새로운 주택이 들어오고 아주 새로운 주택이 누구나 선호하는 발코니 면적이 8평, 10평씩 넓혀진 이 새로운 주택이 2층, 3층까지 커뮤니티 시설, 지하 공간이 이 공간에 내 노후주택은 어떡하실 겁니까? 제 노후주택은 누가 보러 오지도 않습니다. 다 눈이 하이클래스로 저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내 노후주택은 어떡하실 겁니까? 젠트리피케이션. 나는 여기에 공장에 그동안 싸게 여기서 유통을 하고 있었고 공장으로 창고를 쓰고 있었는데 저는 어디 가서 창고를 얻으라는 말입니까? 젠트리피케이션. 세입자 대책이 있느냐 이 말이죠. 왜 가진 자인 시행자와 건설업자만 마진을 많이 보장하느냐. 두 번째는 2기 신도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대책을 이제 3기 신도시에서부터 선교통 후건설이란 말을 쓰는데 왜 우리는 1기 신도시 때 2기 신도시 때 교통부담금 학조에 대한 부담금 다 받아놓고 왜 우리는 선교통 후건설을 택합니까? 정부는 대답합니다.
이 늘어나는 공급이 돼야 되는 이 30만 세대 이상씩을 매년 공급해야지 집값 질서가 만족도를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라는 겁니까? 정부도 할 말 있고 우리 임대인, 임차인, 분양받은 사람 다 시공사, 건설사 다 할 말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전 국민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 런던, LA, 영국보다 집값이 가구당 소득 대비해서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또 이유를 들어서 신도시를 반대하고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집값을 안정화시켜야 되니까 지어야 되고 또 지어야 되고 이렇게 갈 겁니다. 이번 정권도 그렇고 다음 정권도 어차피 이어받아서 신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재테크를 답하겠습니다. 서울은 이제 재편되고 있습니다. 뉴타운이 2002년도에 나와서 15년 동안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급 없었습니다. 북쪽은 더 그렇습니다. 한강대는 이제 스카이라인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재테크 기회 북쪽에도 많이 있고 남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셔야 될 우리 3포, 5포, 7포 세대. 요새는 10명 중에 7명이 연애를 포기합니다. 직장이 없어서, 연애 비용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더 열악해졌습니다. 우리 애기 가질 제2세를 키울 자신감이 없습니다. 희망타운에 희망을 가지고 도전할 특별 분양권에 도전할 신혼부부들이요. 서울시는 여러 군데 40군데의 자투리 땅에 최근에 여기 보면은 우면산 자락에 성비마을도 한 950세대랄지 또 우리 재건마을 여러 군데 서울의 자투리 땅에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점수 관리하십시오. 무주택자들이요. 서울의 45%에 해당되는 무주택자분들 그동안에 재테크 기회, 청약 기회 몰라서 돈이 없어서 정보가 몰라서 이런 프로그램을 몰라서 한 번도 어디서 신청하는지도 아파트를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는 줄만 알았던 무주택자분들도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기회는 또 있습니다. 그게 우리 3기 신도시와 서울에 재편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을 작년 2월 9일부터는 6개로 나눠 했던 것을 축약해가지고 3개에서 4개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자투리 땅 이런 것을 기회를 준다고 하기 때문에 기회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또 어느덧 5년이 흘러서 제가 제일 잘 쓰는 말들이 5ES 프롬 나오는데 지금은 또 5년이면 제가 그때 또 방송을 할지 모르지만 그때 그 이춘모 교수의 말을 듣고 뭔가는 내가 플래닝을 짜볼 걸 그랬으면 어느 정도 내가 내 집의 만족도에 100km를 가야 된다면 80km 정도는 와 있었을 텐데 종착역이 조금만 남아있는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르고 있으면 누가 도와주지를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서울의 강남구에 살다 보면은 이건 실명을 한번 해도 되겠습니다. 네미안 리더스 원, DH 클래스, 네미안 퍼스티지, DH 자이, 헬리오시티, 아코르 리버 파크 뷰 이게 과거 주공이 트랜스퍼되고 재건축된 아파트들이 강남 상구에 우리가 서초구만 보더라도 반포권, 그 다음에 방배동권, 또 서초권, 또 압구정동권, 대치권 이렇게 해서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골의 할머니가 이제 따님 집에 못 찾아옵니다. 과거에는 잠실 1단지에 내려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이제는 이 어려운 단어를 어떻게 다 기억할 겁니까? DH 클래스, 네미안 리더스 원, 네미완 원 베일리 경남 아파트하고 심판부 3차 아파트가 앞으로 3,971세대로 변모할 재건축들입니다. 못 찾아갑니다. 택시기사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택시기사는 찾죠.
내비게이션을 레미안 원밸리를 치면 나오겠습니까? 다시 제트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만족도를 가지신 분들도 이런 곳에 강남 3구에 과천에 이런 재건축에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강남의 재건축의 일반 분양은 약간은 쉬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에 68점, 72점 맞아야 되는 게 엊그저께 353차 52점도 나왔고 55점도 합격이 됐다. 당첨이 됐다. 그 이유는 20%의 원금이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사람과 두 번째 중도금 대출을 안 해주니까 중도금 대출이 없어도 되는 것과 그 다음에 특별 분양이 9억 이상이기 때문에 특별 분양을 공급을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의외로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요? 아직은 무주택이면서 자발적 세입자일 수도 있죠. 그 정도 자금력을 14억을 동원하려면 앞으로 지금은 한 3, 4억 있으려면 그런 분들은 지금쯤 도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기회가 점수가 10점이 낮아졌다. 이상한 장벽이 또 다른 혜택을 줄 수가 있다. 그게 지금 현실이다. 진짜 무주택자분 말합니다. 전번에 제가 50몇 회로 기억하는데요. 제2기 신도시를 기억하라. 응축과 팽창이다. 경기도와 서울시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앞으로 땅속이 답이다. 인생은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마감한다고 합니다. 부동산도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마감을 합니다. 84년, 92년, 93년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자춘 서울시장이 어느 날 색연필 가져와 해가지고 20분 만에 서클링을 동그라미를 그렸던 게 지금 52개, 53개 역의 2호선의 출발입니다. 그 안에 집값 안 오른 곳 있습니까? 경전철, 신안산선 10호선, 8호선 연장, 3호선 뚫고 들어가는 거, 9호선 연장. 저 서쪽과 동쪽을 잇는다는 우리 앞으로 우리 여주까지도 신경주역까지도 연결을 한다는 동서 전철. 앞으로 여러 가지 전철과 터널 공사. 과천 4호선밖에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본다면 이수역에서 터널을 뚫어서 오면산을 뚫어버린다든지 또 그 인덕원이 그 불편했던 인덕원이 여러 가지 예를 들으는 겁니다. 전철이 지나가면서 다시 서울이 경기도가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죠. 보더가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두는 전체 대한민국의 수도권은 다 다시 부수고 다시 태어나야 될 아파트먼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주공아파트만 1000곳이 넘다고 그랬고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법으로 정비를 도심과 도시를 정비해야 될 곳도 1000곳이 넘습니다. 시대는 변했습니다. 누구도 그동안에 저희 세대만 해도 화장실 2개에 복도식 아파트만 만족을 했습니다. 이제는 불만족스럽습니다. 그거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적정한 것에 만족도 있는 전세나 그다음에 월세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편된 시장에 앞으로 뚫릴 신역세권에 앞으로 1시간 반이 19분으로 단축될 그 그레이트 트레이닝 익스프레스에 빨리 올라타십시오. 자,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120회를 진행하면서 어떨 때는 울컥한 면이 있었고 하고 싶고 정부에 대들고 싶고 또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찍어주기라 그러죠. 이걸 해드리고 싶었지만 못 해준 거에 대해서 방송 규정이 그런 걸 어떻습니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미 가부화돼 버리고 이미 속아버리고 이미 잘못된 부동산을 가지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방송은 새로운 무주택만 보는 게 아니고요. 많이 자산을 가진 부자, 슈퍼 부자만 보는 게 아니고요. 재테크를 잘했던 분만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절반의 시청자분들은 재테크를 절반을 실패하신 분들이 우라통이 터지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걸 선택했지? 왜 이 주식을 선택했지? 왜 이 사업을 했지? 왜 이때 이 주택을 안 샀지? 왜 이때 이걸 내가 사가지고 이렇게 지금 골치가 아프지?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오늘 120회의 마지막 강의, 마지막 수업에 여러분들을 초대한 것은 길은 있습니다. 세금을 절세할 거는 있고요. 안 팔리는 물건은 팔리는 물건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 드렸습니다. 족구로. 그렇게 안 팔리면 거짓말 좀 하세요. 이 집에서 그래도 서울대 2명 나오고 고시패스 1명 나오고 의사가 1명 나왔다는 집이야. 미숫가루 타가지고 수박 타고 다니면서 부동산마다 가면서 우리 집 좀 팔아달라 그러고 제 말은 노력을 해란 뜻입니다. 노력을 해란 뜻입니다. 그러면 부자 될 수 있고요. 지금 고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를 하나 제가 좋아하는 시 퀴즈를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 어디가 들어있는지를 몰라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방송이든지 또 다른 방송이든지 또 인터넷에서나 어디서나 또 세미나장에서 여러분들을 볼 기회가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가유불급입니다. 가유불급. 전번 국세청장 이만수 국세청장님이 제일 좋아했다는 사자성어죠. 가유불급입니다. 축소하고 심플하게 하고 똑똑한 곳에 똑똑한 쪽으로 부동산을 심플하게 짜야 된다. 부동산 어떻게 하는 것이 답인가? 수타니 파타라는 인도의 고 불경에 나오는 얘기를 항상 저는 책상 옆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퀴즈를 끝으로 이 기나긴 여정의 120회의 부동산 재테크를 종강 마지막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백리도의를 찾아서 홀로 행합니다. 떼지어 다니지 말고 코를 다 맞고 퇴직했으면 친구들 전화번호 다 버려야 됩니다. 누가 사자 그러고 카드라도 긁으라 그러면 기부스하고 다니고 도장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랬어요. 홀로 행하며 여러 사람들이 모여 다니면요 짝퉁 누수도 있고 기가 얇아집니다. 게으르지 말며 게으르면 안 됩니다. 세미나 오십시오. 어디 가서 전문가한테 물어보십시오. 부동산 한 군데 들을 거 5군데 들어가십시오. 훨씬 전세 하나 얻더라도 옥탑방 하나 얻더라도 더 좋은 조건의 정보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며 누가 비난하고 내가 재테크 못했다고 또 내 배우자가 좀 은퇴했다고 좀 이렇게 또 그러시면 안 되지만 비난해도 누가 칭찬해도 흔들리지 마라. 이게 수타니 파타라는 과거 경전 사람들이 경전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제가 본받아야 할 짐승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둥쿠스, 사자, 코끼리 이런 게 있는데 소리에 놀라지 않으며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너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이 정대책에 너무 이런 말이 있어요. 에고방송, 에고된 정대책은 무섭지 않다.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런데요. 소리에도 너무 정대책에 너무 민감하면요 재테크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리에 놀라지 않은 사자처럼 그물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에게도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재테크에도요 재테크 품격이란 게 있는 거거든요. 너무 싼 것이 비지떡이다. 너무 갭 투자다. 너무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려는 것은 백전백패다. 진흙에서도 진흙탕 속에 안 가야 됩니다.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소설 제목처럼 공지영 씨가 그랬던가요? 무소의 뿔처럼 가라. 무소는 외롭습니다. 끈기가 있습니다. 스트롱합니다. 말이 별로 없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가라. 왜 그럴까요? 우리 감독이 이제 대종강의 마무리를 해랍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날은 아직 살아보지 않는 날입니다. 관악구청에 가면 이 글귀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 120세를 바라보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하고 그동안에 제 강의를 꾸준히 시청해 준 시청자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아쉬움을 택했던 분들도 있고 2년 동안 내 방송을 이렇게 열심히 드라마 보듯이 제 방송도 많이 봤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특히 수도권도 수도권이지만 지방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새해도 2019년 건강하시고 재테크에서 속지 않고 아주 기회를 잘 대박나는 소리 안 합니다. 잘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춘모의 재테크 120회 총완결편 여기서 끝을 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뵙는 날까지 건강하십시오.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이춘모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삼성역 1번 출구 해피하우징 교육원에서 열리고요. 부동산 절세 세무 전략과 보유부동산 세판 짜기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예약 문의는 026344-7558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